자, 오늘 10월 28일, 26일, 예제는 10회차,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자, 기본 작업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기본 작업 2번은,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 진행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해 주시고요. 자, 글자 크기는 22포인트네요. 22포인트는 글자 크기가, 예, 보면, 여기 있네요. 22포인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셀 스타일 제목 2라고 되어 있어요. 셀 스타일 제목은 여기 부분이죠. 셀 스타일 들어가셔서, 자, 제목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 1,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자 크기는 22죠. 22포인트로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치는 부분입니다. 자, 지역 부분이죠. 클릭 드래그로 A3과 A4 컨트롤 누르셔서 지점명 그 다음에 C3에서 E3 자, 여기는 상반기 부분이에요. 컨트롤 누르셔서 상반기 부분 그 다음에 하반기 부분 합칠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부분 서울에 해당하는 거 경기 전남 경남까지 자, 평균 부분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A18에서 B18 자, 여기 평균 부분도 클릭 드래그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실행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5에서 27이라고 돼 있어요. 25에서 여기가 이제 2 알파벳 2 5부터 시작해서 17까지 여기까지네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또 있네요. H5에서 H17 H 달성률 부분입니다. H17까지 잡아줬습니다. 여기는 백분율이라고 돼 있죠. 백분율 스타일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지금 들어오신 분 제가 마이크는 제가 임의로 끌게요. 강소미님 들어오셨고요. 예, 출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6분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C5에서 D18까지 자, C5부터 시작해서 즉 목표 수량부터죠.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D18까지 D18셀까지 자, 영역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F5에서 G18까지 목표 수량이죠. F5에서 G18까지 잡아줬고요. 자, 여기다가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뒤에 권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어 있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셀 서식 들어갑니다. 그러면 셀 서식 떴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 자,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있는 요 0자가 들어간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권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잘 보여지고 있죠? 보기에.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H8셀이라고 돼 있어요. H8셀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는 메모 입력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삽입. 자,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내용은 다 지워주시고, 내용에다가는 하반기 최대 달성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자동 맞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셔서 메모 서식이죠. 셀 서식이 아니라 메모 서식에서 맞춤, 글꼴 오른쪽에 있는 맞춤을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H8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셔야 항상 표시되겠죠. 자, 이제 전체 셀을 다 잡고 이 지역서부터 맨 마지막까지를 다 잡고 모든 테두리 나타내 줄게요.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각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죠. 백분율 밑에 있는 여기와 자, 여기 셀은 E18셀과 컨트롤 누르셔서 H18셀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화살표 누르셔서 맨 아래쪽에 있는 다른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 대각선 부분 양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까지 끝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3번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 밑에 I19셀부터 O32셀까지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여기를 잡아주세요.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사는 컨트롤 C죠. 컨트롤 C 해줬어요. 그 다음에 B2셀에 올라가서 B2셀에 여기죠. 선택하면 이름 상자에 여기 B2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붙여넣기 하냐면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글씨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시면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맨 밑에 보시면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 된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원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 연결하여 붙여넣기 한 이 내용도 수정이 돼요. 자, 제가 고객명을 제가 이름이라고 바꿔볼게요. 이건 원본입니다.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엔터를 딱 치면 자, 이제 연결하여 붙여넣기 한 이 부분에도 이름이라고 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붙여넣기 한 곳에 내용을 바꿔볼게요. 여기에 고객명이라고 써볼게요. 고객명이라고 하고 엔터 쳤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바뀌지 않죠. 자, 무슨 얘기냐면 원본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때 연결하기 해서 붙여넣은 곳은 자동으로 연결됐으니까 내용이 바뀝니다만 붙여넣기 한 곳에서 내용을 바꾸면 원본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한번 바꿔놓은 요 셀, B2셀에 있는 내용 원본에다가 제가 사용자명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그러면 요 B2 셀은 연결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기본료 오른쪽에 원이라고 제가 원본에 바꿔볼게요. 여기는 어떨까요? 바꾸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면 이쪽에 원 붙여넣기 한 곳에는 원이라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원본과 연결이 깨져서 원본을 바꾸더라도 그 셀, 즉 붙여넣기 한 곳에 있는 셀은 연결이 해제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계산 작업은 잠깐 띄고요. 계산 작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들어와 주세요. 분석 작업 1번 보니까요. 정렬 기능이 나왔습니다. 정렬 기능이 나왔다는 소리는 조건을, 즉 기준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전체를 다 잡기 위해서 A3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화면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행이 되게 많다. 막 2, 300개 된다. 라고 할 때 클릭 드래그로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회원 코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한번 아래쪽 방향키 한번 딱 눌러주시면 맨 아래까지 내용이 다 잡힌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에 정렬을 선택할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을 문제를 보고 확인해 보면 거주 지역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 지역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개념이 아니라 서교동, 성신동, 합정동, 망원동, 순. 이거는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사용자 지정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름차순에 요 화살표 누르면 세 번째가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 상자가 딱 떠요. 이 오른쪽에다 클릭하시고 서교동 엔터, 성산동 엔터, 합정동 엔터, 망원동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추가라는 걸 클릭을 하면요. 왼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 리스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오른쪽에 정렬이 요 순서대로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동일한 거주 지역인 경우에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할게요. 자, 기준은 문제에서 가입 연도라고 되어 있네요. 가입 연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렬 기준은 이렇게 숫자인 셀 값으로도 할 수 있지만 셀 색으로도 글꼴 색으로도 아이콘으로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셀 색이고요. 자, 오른쪽에 셀 색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본에 보면 가입 연도에 이렇게 셀 색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 색깔이 화살표 눌렀을 때 밑에 나타납니다. 대화 상자에 RGB란 레드, 그린, 블루의 색깔들을 나타내주고 얘는 0부터 255까지를 나타내줘요. 원래는 2의 8승이 256인데 1부터 시작했을 때가 그렇고요. 0부터 시작한다면 256이 아니라 0을 포함해야 되니까 255 가지의 종류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클릭했습니다. 또 하나, 이 색깔이 위에 표시될지 아니면 아래에 표시될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위에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값으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1번 정렬을 끝냈고요.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참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출석 체크해 주시느라고 참석해 주셔서, 아, 잠시만요.
출석 체크 먼저 좀 하고 할게요. 네, 손미경 씨. 그다음에 이현진님. 이현진 씨 들어오셨고, 음,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분. 총 9분이니까 8분, 2분이 더 있죠? 금성님, 예. 그다음에 이민아님 오셨고, 윤미경님, 박주라님. 야, 박주라님. 예, 이렇게 해서, 예, 8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0회차 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들어갈게요. 분석 작업 2번은 목표값 찾기예요. 자,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수식이 들어있는 셀이 어딘지 문제에 보면요. B15라고 되어 있어요. 자, B15셀을 선택합니다. 여기네요. 자, 현재 377만 7,800이 들어있는 이 셀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여기 수식이 들어있죠. 자, 데이터에 예측이라는 곳에 가상분석으로 가시면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자, 현재 수식이 들어있는 셀인 B15셀이 선택됐고요. 찾는 값을 봤더니 얼마가 되고 싶으냐면 400만이 되고 싶대요. 4000000 해서 400만을 목표값으로 잡아줬고요. 값을 바꿀 셀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보니까요. 400만이 되려면 수당이 그랬습니다. 수당은 B6셀이네요. B6셀을 선택할게요. 6에 해당하는 수당 셀에 있는 50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77만 7,800원이 400만 원으로 올라가죠. 그럴 때 그 수당 50만 원은 얼마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확인을 했을 때 현재 수당 50만 원이 76만 7,500원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설정한 목표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셀의 값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매크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매크로를 할 때는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하셔야 되고요. 보기 오른쪽에 개발 도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개발 도구가 없으신 분은 파일을 클릭하시고 맨 아래쪽에 있는 옵션으로 가셔서 자, 엑셀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리본 사용자 지정해 보시면 보기 밑에 개발 도구가 이렇게 체크가 안 돼 계실 수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기 오른쪽에 있는 개발 도구를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봤더니요. 불량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률이 들어가는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신 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을 합니다. 불량 수량 나누기 생산 수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가죠. 불량 수량 선택하시고 나누기 그 다음에 생산 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 단추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록 중지해야겠죠. 자, 두 번째.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해당 서식이 들어갈 영역은 A3에서 D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3에 있는 부분부터 D3에 있는 분량률까지를 필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다 잡아주시고 글꼴색은 테마색의 흰색 배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서식은 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글꼴색, 글자 색에 들어가셔서 이 첫 번째 거 테마색, 흰색, 배경 1을 선택해 줍니다. 채우기는 표준색의 자주로 하래요. 자, 페인트 통처럼 생긴 것이 채우기입니다. 클릭하셔서 자, 표준색의 맨 오른쪽에 있는 거가 자주네요.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을 다 적용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기록 중지해야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으니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 도구, 즉 단추가 됐던 어떤 도용이 됐던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우선 동일 시트에 F3에서 G4램, F3에서부터 G4까지의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지금은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를 선택합니다. 음영이 들어간 영역의 왼쪽 위 모서리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해당하는 영역까지 잡아주시고 마우스 먼저 놓고 Alt를 놔주세요. 해당하는 분량률을 선택했고요.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추 1이라는 것은 클릭 한번 하시고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아서 분량률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F7에서 G8이래요. F7에서 G8까지의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일반 도용을 사용하겠습니다. 도용에서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각형의 첫 번째 직각사각형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아니네요. 도형에서 사각형의 빗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빗면은 요거거든요. 사각형 빗면 요걸 쓸 겁니다. 사각형 빗면 클릭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Alt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아주시고 마우스 먼저 놓고 Alt를 놓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서식. 자, 일반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바로 안 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서식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바깥에 아무데나 누르신 다음에 분량률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손 모양이 나오죠. 클릭했을 때 영역이 잘 잡히는지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한 후에 서식이라는 단추, 손 모양 나오죠.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영역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잘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성별이 여인 그랬어요. 자, 먼저 차트 원본을 보니까요.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성별이 남녀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니까 현재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즉, 현재 나와 있는 10명이네요. 다 나왔죠? 그쵸? 이 중에서 나는 성별이 여인 그랬습니다. 여자만 선택하겠다라는 거가 되겠네요. 자, 한 분, 여자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즉, 4명에 대한 인원만 차트에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고혈압, 최저혈압,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밑에 보면 이 범례라는 부분에 봤더니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박수까지 나왔네요. 자, 맥박수는 빼고 남자에 해당하는 인원도 빼주면 되겠네요.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자, 먼저 이 맥박수 필요 없죠?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인원 중에 필요 없는 인원을 제거하겠습니다. 행렬 전환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정호 선택하시고 성별은 남이기 때문에 제거. 자, 그 다음에 강주희는 맞죠? 여자분이니까 됐고 차강현 제거. 그 다음에 임도원 예, 제거. 그 다음에 이상준 제거. 자, 김누리는 여자분이니까 두고요. 손민영. 자,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이 안 눌러지네요. 그냥 하나하나 선택하고 제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한결 남자분이니까 제거. 자, 그 다음에 박인영 남자분이어서 제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네 분만 남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사람의 이름이 아래쪽에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밑으로 딱 내렸을 때 즉 범례와 항목이 바뀌어야 되죠.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해서 행렬 전환을 눌러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계열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서 1번 작업을 마쳤습니다. 2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정하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고 그랬어요. 연동하란 말은 없죠? 이거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먼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리본 메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선택해 줍니다. 이 차트 제목을 클릭 드래그로 영역으로 잡으신 다음에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써주세요. 자, 2번이 끝났고요. 3번 볼게요. 최고 혈압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 그 다음에 간격 너비를 100%로 하래요. 자, 요 막대에 대한 거죠.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런 다음에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곳에 아래쪽에 보시면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열 겹치기를 50%로 할게요. 참고로 마이너스 값이어야 막대와 막대 사이가 떨어집니다. 플러스 값으로 집어넣으면 막대와 막대가 겹쳐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너비가 현재 219%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로 하래요. 그러면 왼쪽에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떨어진 게 200% 가까이 됐었는데 100%니까 여기가 좁아지면서 막대가 두꺼워지겠죠. 자, 이렇게 막대가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해봤어요. 4번에 세로축 값 왼쪽에 요 기본축이 세로축이 되겠습니다. 세로 막대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아래쪽에 축 서식에 들어가시면 자, 축 옵션에 최대값, 최소값 등이 나와 있는데 최소값을 0이 아닌 6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최대값은 140으로 되어 있네요. 140 엔터. 자, 주 단위가 현재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으로 지정하래요. 20 엔터로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축 교차를 100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전에 교차 배웠죠? 아래쪽에 보면 가로축 교차가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0을 기본으로 나타나는데 그 밑에 축값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 부분을 100으로 설정해라. 엔터 해서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를 범위의 표지 없음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차트 디자인의 맨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표가 테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표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범위의 표지 없음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해봤어요. 자, 혹시 안 한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지문상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계산식 하기 전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자, 없으시면 계산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B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ABS는 뭐냐 하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 숫자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이너스가 빠진 그냥 10이 나온다. 그게 바로 ABS예요. 자, 썸이프는 조건이 한 개에 만족하는, 한 개만 있을 때는 썸이프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있으면 썸이프 스 뒤에 스가 붙죠. 자, 처음에 나오는 range란 말은 조건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조건의 영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some range, 즉 정말 합할 영역이 어디냐를 물어볼 겁니다. 자, 먼저 조건의 영역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장비명이 안전모와 작업복인 그랬어요. 장비명이 안전모와 작업복인 장비의 납품 총액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하래요. 그럼 먼저 안전모가 들어있는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즉 장비명에서 A 3셀부터 시작해서 A 11셀까지가 안전모가 들어있든 장갑이 됐든 작업복이 됐든 어쨌든 장비명을 다 영역으로 잡아주시고 콤마 여기서 내가 찾는 것은 안전모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콤마 실제 우리가 찾는 것은 납품 총액입니다. 납품 총액이 들어있는 셀의 영역은 2, 3셀부터 2, 11셀까지죠. 이게 바로 안전모에 대한 납품 총액의 합계가 될 겁니다. 빼기 다시 한번 앞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다 잡아주시고 컨트롤 C 맨 뒤에다 컨트롤 V 해주신 후에 이제 여기가 안전모가 아니라 작업복이 되겠죠. 자, 얘를 앞에 숫자가 크다면 당연히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만 앞에 숫자 안전모의 숫자보다 작업복의 숫자가 더 크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맨 앞에 AB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괄호 열고 맨 뒤에다 클릭해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값은 그냥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값은 이제 플러스 값으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답이 나오는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가죠. 자, 먼저 ABS 먼저 하겠습니다. ABS 더블 클릭. 자, 이제 괄호까지 닫아줄까요? 미리.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클릭하시고 sum, if 더블 클릭. 첫 번째 range라고 나왔습니다. range는 장비명을 다 잡아주셔야겠죠. 다 잡고 콤마. 그런 다음에 조건 쓸 겁니다. 조건이 큰 따옴표 하셔서 안전모. 이때 여러분들이 작업복을 먼저 쓰셔도 관계없어요. 자, 이제 콤마. 그런 다음에 납품 총액을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납품 총액에 대한 차이값이니까 어차피 차이값이니까 자, 괄호 닫아주시고 빼기. 이제 여기 sum if 여기서부터 괄호 닫는 곳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요 뒤에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작업복이 아니라 안전모라고 바꿔주셔야죠.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입력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결과가 양수의 값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작업을 해봤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에는 if와 count blank가 나왔습니다. count blank는 뭐죠? 비어있는 셀을 구하는 거죠. count blank는 비어있는, 자, 물론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랬을 때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blank입니다. 자, if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if 함수 내용을 보니까 1에서부터 4회차까지의 출석 동그라미 3회 이상이면 이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자, 먼저 3회 이상일 때는 이수, 그 다음에 공백. 이수와 공백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if는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if 자, 여기서 동그라미가 3회 이상이면이에요. 동그라미가 3회 이상이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지금? 카운터 블랭크를 구하는 거죠.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동그라미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3회 이상이면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공백이 만약에 크거나 같다 3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거죠. 왜요? 카운터 블랭크는 비어있는 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3의 이상일 경우에야 우수예요. 그러면 비어있는 셀이 어떻다는 거죠? 하나가 비어있는 셀이 하나보다 크다면 이때 비어있는 셀이 이렇게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다면 어,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이 더 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부등호를 바꿔 놓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다음에 이수. 그리고 나서 콤마 큰 따옴표 2개. 빈 공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등호가 그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자, 답이 나오는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안전을 하고요. if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count
블랭크 비어있는 셀을 구하는 겁니다. 영역은 뭐죠? 학번에 해당하는 요 1, 2, 3, 4회차의 영역을 잡고 괄호를 닫아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쓴 대로 작거나 같다 1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콤마 이수 콤마 큰 따옴표 2개 괄호 닫아주고 나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입력 단추 클릭했습니다. 자, 보면 하나, 둘, 3회차죠. 이수 맞죠? 자, 더블 클릭으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수. 세 개, 이수. 그렇죠. 두 개는 세 개가 아니니까 이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 세 개일 경우, 즉 비어있는 셀이 하나 이하라면, 그렇죠? 한 개는 괜찮다 이거예요. 한 개까지는 괜찮은데 두 개나 세 개가 돼버린다면 이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함수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가 안 돼서 부등호를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결과 나오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니까 데이트란 말이 나왔고요. 미드란 말이 나왔고 레프트란 말이 나왔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프트는 없어도 되죠. 왜요? 미드 함수는 라이트, 레프트 다 구현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근데 레프트는 왼쪽에 있는 몇 글자, 라이트는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를 나타낼 뿐이고요. 미드는 특징이 가운데 있는 글자까지 잡아줄 수 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전부 다 잡아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데이트는 연, 월, 일이라는 내용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는이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트. 자, 요 데이트 함수를 더블 클릭했더니 요 안에 인수로 연, 월, 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개발 일자의 연도는 2000년 플러스 프로그램 번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00 플러스 프로그램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두 글자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 프로그램 번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콤마 1, 2라고 했으니까 두 글자죠? 바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연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이제 월을 구합니다. 월은 프로그램명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를 가리킨대요. 자, 그럼 이제 미드 함수가 들어가죠. 미드. 텍스트가 들어있는 건 프로그램 번호죠. 프로그램 번호, 박수원의 프로그램 번호를 선택하고 자, 콤마 스타트 넘버가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콤마 3, 4, 두 글자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닫고 이제 콤마 마지막 1에 대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미드 함수를 써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번호 선택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를 찾는 거죠. 2, 4, 다섯,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콤마 다섯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콤마 5, 6, 두 글자를 찾아라. 괄호 닫고 맨 앞에 데이트의 요 괄호, 검정색 괄호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클릭할게요. 이렇게 해서 2022년 6월 24일 개발일자 나왔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결과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는 4인실 환자들의 입원비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dcount, 그 다음에 daverage, dsum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입원비의 합계니까 합계는 sum이죠. 자, dsum을 나타내 줄 건데 입원실이 4인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입원실 컨트롤 눌러서 4인실 요 두 개를 복사해서 밑에 조건 아랫부분에 컨트롤 V로 붙여 넣게 해줬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세 번째 인수로 이 내용이 영역으로 잡히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는 dsum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인수에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딱 뜹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그럴 때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 잡아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들어갈 것이 어디냐면 G16셀부터 시작해서 K25셀까지죠.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라고 나와요. 두 번째 인수가. 우리는 합계인데 뭐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입원비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입원비는 자 여기 있습니다. 즉 K16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K16셀을 선택합니다. 요 입원비 필드 제목을 선택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 이제 콤마. 그런 후에 마지막 세 번째가 조건이에요. 조건은 우리 밑에 만들어놨죠? 여기 조건. 여기 부분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조건은 K29부터 K30까지네요. 그래서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답이 나온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수식 앞에는 항상 눈이 들어가겠죠. dsum을 더블 클릭합니다.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필드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잡아줍니다. 합쳐진 부분은 잡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반짝이 영역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콤마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필드 제목은 2번비죠? 자, 2번비를 선택하셔도 되고. 자, 제가 요거 2번비 필드 제목을 잡는 거 말고 또 하나를 알려드렸죠? 뭐죠? 숫자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잡은 영역에 환자명이 1번, 진료과가 2번, 입원실이 3번, 입원 기간이 4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번 B는 5번. 즉, 요 필드 제목을 선택하는 이 부분에 숫자 5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열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콤마.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조건은 밑에 만들어놨죠. 입원실이 4인실인 걸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 단추 클릭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인수가 나왔을 때 전체 잡고 필드 제목 잡고 또는 숫자 그 다음에 조건을 잡아준다. 세 개의 인수로 되어 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신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정의가 다 끝난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자, 5번에 보니까 함수가 어퍼란 말이 나왔고 트림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어퍼는 아시죠? 소문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걸 어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ow라는 게 있어요. rower. 이거는 대문자를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면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건 뭐였죠?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proper라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기존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올려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upper, lower, proper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트림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트림이란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 현재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현재 주문 코드가 밑에 나와 있는데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운데 정렬이면 정중심을 기점으로 좌우로 벌어지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건 오른쪽으로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 같은 글자 수예요. 5글자. 근데 왼쪽으로 좀 치우쳤죠,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오른쪽에 띄어쓰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더블 클릭 해볼게요. 더블 클릭. 자, 4 뒤를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했더니 빈 공간이 있네요. 그렇죠? 자, 또 이런 거. 요 밑에 거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글자예요. 근데 자릿수가 S라는 수직선이 잘 안 맞아요.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9 뒤를 클릭 드래그 했더니 빈 공간이 있네요. 오, 빈 공간이 하나, 2개나 있네요. 띄어쓰기가 2개나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빈 공간을 없애주는 게 바로 이 트림이라는 함수예요. 자, 제가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정렬 상태를 봤더니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셀에. 자, 그러면 는 하고 제가 트림이라고 쓸게요. 트림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 전민주의 주민 코드를 잡고 그냥 바로 닫을게요. 자, 이제 입력 단추 클릭하고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간격이 다 정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벌어진 게 똑같죠. 즉, 띄어쓰기한 빈 공간을 다 없애버리는 함수가 바로 트림이라는 함수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띄어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그때 띄어쓰기를 언제 다 찾아서 없애냐 이거죠. 그럴 때 함수를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트림이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트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주문 코드의 앞뒤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 후 문자열 뒤에 빼기 SP를 포함시켜라 라는 겁니다. 한번 보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요. 수식 앞에 능이 들어갑니다. 먼저 다 대문자로 만들어 볼게요. 어퍼 더블 클릭 해당하는 주문 코드를 선택하고 괄호 닫습니다.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큰 따옴표 빼기 SP를 집어넣어라 이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그냥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런 사이에 띄어쓰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어떤 건 2개, 1개 딱 붙어서 나와야 될 것이 붙어서 나와 있지 않죠. 떨어져서 나왔죠. 자, 그때 요 어퍼라고 해서 만든 앞에다가 트림으로 괄호를 연결 연산자 앞쪽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를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띄어쓰기 했던 빈 공간이 사라지면서 바짝 붙여져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작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함수를 쭉 나열해 봤는데 함수가 하나당 8점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58에 40, 100점 만점에 40점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함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이 60점 만점이 아닌 70점 만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선입니다. 즉, 함수를 하나도 안 한다면
다른 거 다 맞춰도 60점밖에 안 돼서 떨어져요. 왜요? 70점 이상이 합격이니까요. 함수를 적어도 3개 이상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갖춰져야 실기 시험을 보실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 필기 제가 카톡방에 필기 내용들 중에서 자료들 최신 자료들을 좀 올려드릴 거예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실기 또한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 1회로 넘어갈게요. 우리 1회 했던 함수 부분만 오늘 추가적으로 더 수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요. 1회 함수는 여러분들 좀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메모장에 자료는 지금 올려드릴게요. 자, 1회 자료는 올려드렸고요. 1회 열어서 함수 부분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식 들어가 주시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요. 요일을 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if와 weekday, weekday란 일요일이면 1, 월요일이면 2, 화요일이면 3 이렇게 요일을 숫자로 환원해 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예요. 근데 일요일부터 시작할 때에는 일요일이 1이 되겠죠. 근데 일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면 월요일을 1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답이 나온 셀을 선택하시고 혹시 데이터 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다 열으셨나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는 weekday 더블 클릭했습니다. 요 시리얼 넘버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버가 아니라 시리얼 넘버죠. 날짜를 입력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응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그랬더니 return type이란 뭐냐? 기본값을 얘기합니다. 기본값이 요 첫 번째에 있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일요일을 1로 시작해라. 이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월요일을 1로 시작한다면 일요일은 7번이 될 겁니다. 일요일을 1로 시작한다면 토요일이 7번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 두 번째 걸 선택하셔야 돼요. 월요일이 1이 되는 겁니다. 더블 클릭. 자, 이제 괄호 닫습니다. 자, 문제에서 if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if 함수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 되겠죠. 자, 앞에다 클릭하시고요. if 함수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월, 화, 수, 목, 금 5개죠.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면 1, 2, 3, 4, 5라면 이 소리가 되죠. 엄마, 요거는 평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요. 주말이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는 한 번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다시 입력 단축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일과 주말을 나타내주는 함수 첫 번째
해봤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에버러지와 H 룩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평균인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H 룩업이나 V 룩업 할 때 정확히 일치에 대해서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사 일치에 대해서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 안 했죠. 자, 우선 평균을 구해볼게요. 밑에 학점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는 AV 에버러지 더블 클릭.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닫아서 입력 단추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학점을 나타냈습니다. 자, 88점, 68점, 83 등등이 있는데 밑에 볼까요? 60점에서 70점까지죠. 범위값이죠. 70에서 80점 범위값이죠. 정확하게 88. 그럼 88은 뭐예요? 80과 90 사이죠. 이런 것이 바로 유사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답이 나오는 셀을 선택했고요. 다시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H룩업을 쓸 거예요. H룩업을 쓰는 이유가 뭐죠? V룩업과 H룩업의 차이. H룩업은 수평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 거. V룩업은 수직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학점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학점이 F, D, C 수평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H룩업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에버러지로 룩업, 즉 값을 찾았어요. 평균 값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클릭하시고 콤마 보면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있는 평균과 학점은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필드 제목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닐 때에는 필드 제목을 잡지 않습니다.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범위값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학점까지를 다 잡고 채우기 핸들로 나중에 밑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빨간색 영역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 절대값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콤마 하시고요. 자, 로우 인덱스 넘버, 로우란 ROW란 행을 얘기해요. 어디 부분에 밑에 빨간색 영역, 여기서 첫 번째 행이냐, 두 번째 행이냐, 세 번째 행이냐, 몇 번째 행이냐를 물어보는 NUM, 넘버, 숫자를 써라. 나는 학점인 세 번째 행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콤마 마지막으로 지금은 범위값이죠. 이때 유사일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닫아주시고요.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를 나오게 했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결과가 쭉 나왔네요.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은 평점 구하는 건데 밑에 조건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경영학과의 평균 그랬죠? 자, 학과 컨트롤 눌러서 경영학과까지 선택해 주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요 밑에 조건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 평점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건 평점이죠. 필드 제목 평점. 두 번째 인수예요. 세 번째 인수가 학과가 경영학과.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뭘까요?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가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는 우리가 구한 것은 평균이죠. DAV, D 에버러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를 잡아준다. 자, 이제 콤마 그 다음 필드가 나와 있는 것은 학과가 1번, 성명이 2번, 생년월일이 3번, 우리가 구하는 평점은 4번이어서 숫자 4를 쓰셔도 되고 필드 제목을 클릭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콤마 세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밑에 학과가 경영학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라는 거죠. 괄호 닫고 입력 단축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소수점 8째 자리까지 나왔어요. 문제 보니까 라운드라고 돼 있고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하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참고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라운드 값에 3을 썼다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2를 썼다면요. 소수점 둘째 자리가 될 거고요. 2를 썼다면 소수점 첫째 자리. 0을 쓰면 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썼을 때에 10의 자리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썼을 때에 100의 자리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에 요 1이 0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10, 0 하나죠. 마이너스 2에 2가 100의 자리, 0이 2개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 줄에 클릭했고요. 맨 앞에 라운드, 반올림은 라운드예요. 라운드 더블 클릭. 자, 맨 뒤에다 클릭해서 콤마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둘째 자리죠. 소수 둘째 자리는 그냥 숫자 2만 써주시면 됩니다. 괄호 닫아주시고 입력 단축 클릭.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진행할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의 내용을 봤더니 모든 과목이 7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학생 수를 구하는 것은 카운트죠. 근데 함수를 봤더니 coun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카운트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즉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자, 하나 더. 카운타는 뭐죠?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구하는 게 카운타. 카운트의 뒤에 A가 붙는 거고요. 카운터 블랭크는요. 비어있는 셀을 구하는 거죠. 자,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만 있는 거. 카운트 ifs는 조건이 2개 이상인 겁니다. 문제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라고 돼 있어요. 모두 70점 이상. 조건이 3개예요.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모두 70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count ifs가 들어갑니다. count ifs로 나타내 주면 돼요. 자, 먼저 조건의 영역이 있죠? 크리터리아, 레인지란 영역 잡는 겁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다 잡으세요. 여기 중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70이 되는데 얘는 바로 비교연선자가 바로 나오면서 숫자가 나왔다면 얘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회계 다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영역 잡았으니까요. 조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조건이니까 크리터리아 2라고 나온 겁니다.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70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영 전략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영역 잡았으니까요. 세 번째 영역 세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조건도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70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죠. 함수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입학 코드.
입학 코드에서는 여기 나왔네요. 프로포가 뭐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갖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라 이겁니다. 근데 앞에 세 글자만 나타내래요. 앞에란 왼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left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나오는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는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왼쪽이라는 left로 자, 학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세요. 아, 콤마 세 글자니까 3이라고 하고 괄호를 닫아야 되죠. 글자 수. 그 다음에 이 앞에 프로퍼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하나 더. 프로퍼를 요 안에 써도 관계없어요. 프로퍼를 요 안에 한번 써볼까요? 원래는 프로퍼를 기본적인 개념은 프로퍼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뒤에 가로를 딱 닫아주시고 입력 단추 누르면 먼저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찾아서 그 세 글자의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하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프로포를 이제 안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요 F29 앞쪽에 여기다 프로포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학과의 첫 글자가 대문자,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만들어 준 거에 왼쪽에 있는 세 글자니까 결국은 똑같겠죠. 그렇죠? 예. 요 순서는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 뒤에 붙여야 될 것이 입학 코드입니다. 자, 입학 코드는 학교 일자의 요 연도죠. 자, 그래서 연결 연산자 상태에서 이거는 날짜는 연도를 구한다고 왼쪽에 있다 레프트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연도를 구하는 함수인 이어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연도를 선택하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고요. 입력 단추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살펴봤네요. 자, 이제 이 기출문제 책은 다 나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어려운 내용, 좀 함수들도 좀 어렵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있는 자료들을 제가 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문제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교재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까지 수업하셨던 이 교재는 책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수업 때마다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같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 좀 생각을 더 요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함수 문제에 대해서는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